봄이라고. 이번에 제주도 갔던 건 아세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거 하도 이제 요즘 국민의힘에서 뭐 그군이 뭐니 이런 표현들 쓰면서 이제 좀 그런 사람들 하태경 의원하고 좀 그런 분이 있어서 솔직히 지금 염려는 많이 돼요. 역사 인식에 대해서. 진짜 실제 제주도 내려가 보니까 제주도 민들은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진짜 그게 명백하게 이제 뭐 알다시피 그 남로당에 이제 무장 폭동이 해가지고 50 이제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도민들은 그들은 아예 폭동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면 역사 왜곡이라고 발표합니다. 완전히. 그 남노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도 역사 왜곡이래요. 그 자체가 지금 장애인들 완전 왜곡이 돼 있는 상황인데. 또 걔네들은 지금 솔직히 뭐 원희룡 지금 장관이 과거 이제 제주 지사일 경우에 지사할 때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 보상 법안 국가에서 보상하는 법 통과됐었는데 사실 그런 취지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아픈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할 목적으로 이제 과거 아니 대해서 그 상처를 치유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통과시켜 줬는데. 실상 내려가 보니까 지금 그게 유족들하고 물론 일부겠지만 걔네들은 뭐 화해와 상생은커녕 아예 역사 왜곡에다가 아예 걔네들은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요. 지금도 완전히. 제가 뭐 어쨌든 뭐 이번 내려간 거는 또 조만간 다시 유족 대표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한 발 물러났던 거였는데 조만간 다시 제주도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사실 뭐 저도 그 뭐 박정호 의원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발언한 건 없잖아요. 아니 저희는 발언한 거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그걸 진짜 만약에 이제 뭐 하태경 의원이 그런 것 같던데 뭐 거구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제 혹시나 만약에 이제 그 박정호 의원도 그런 부분에 생각이 있다면은 그전에 저를 한번 만나서 제가 어차피 당사자니까 또 여기 사무실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를 먼저 만나봐가 충분히 취재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어떤 입장을 발표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의원님 좀 사실 그분은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의원님 대변인 시킬 때는 본인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의 어떤 차원에서 대변을 하신 거고 의원님 개별적으로 뭐 그런 표명을 하실 이유는 없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대변을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그 의원님 뭐 대변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대변 그만두신 상황이에요. 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뭐 대변은 그만두셨다더라도 그런 영향은 있지 않나?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원님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당에 대한 걸 대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뭐 대변을 하시게 되면 원내대표시하고 당대표하고 다 얘기를 해서 이제 대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보고 오늘 사정을 찾아뵌 목적은 혹시 제가 집회 신고한 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투개표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전국 돌면서 지금 다큐 부정선거 다큐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언제까지 그냥 방치할 거예요? 제 개인은 똑같은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은 안 계셨어요. 제가 왜냐면 이거는 제가 답을 사실 저는 이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저는 솔직히 지금 당원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데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도 정말 의식 있는 분들이요. 그 몰상식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약방이 이제 그 한의사라든가 이런 분들 정말 뭐 우리 원주에서도 남대호 원로급 되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거기 부정식으로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내가 설득하는데 3시간이 걸렸었어요. 한 분을. 결국은 그분 돌이켰어요. 본인도 돌이키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분이 질문한 모든 것을 내가 조목조목 답변해주고 왜 조작이고 왜 거짓된 선동인지에 대해서 좀 밝히니까 3시간 만에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내가 언제까지는 저는 2017년 보궐대선 때 아시죠? 홍준표 문재인 당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그들과 싸워왔었어요. 그땐 제가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조차도 거기에 이제 미혹되는 바람에 저걸 구하려고 정말 표토하듯이 6년째 거의 6년째 제가 그들과 싸우고 있는데 솔직히 국민의힘 지금 완전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이거. 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나마 제가 나름대로 이제 뭐 정규재 대표 통해서 이제 그것도 뭐 알겠지만 이제 김지태
좀 도지사가 저를 이제 연결해 줘가지고 그 정규재 대표 그 방송에 펜 마이크 나가가지고 여러 차례 하는 바람에 그나마 좀 많이 좀 돌아선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많은 수가 거기 미혹돼 있고 지금 그 뭐 이봉규 박사는 이런 사람도 나오는데 영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왜냐면 이거 방치하면요 내년 총선 작살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네? 아니 30조 생각해보세요. 유권자들이 아니 선관위 해가지고 가짜 투표용지가 투표 자체를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들이 남도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도 이게 정말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왜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이런 도 나와요.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자기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런 거짓 선동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데 그래도 완전 이게 그 지역 사회랄까? 그 개개인의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 격리돼 버립니다. 저 사람 미친놈이라고. 네? 이 과거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게 빠져 있다가 그 민주당에서는 그 TF팀을 당 차원에서 TF팀을 꾸렸잖아요. 그걸 아마 제 글 보셨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그때 그 김어준의 그 더 플랜이라는 그 부정선 그것도 다큐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난리 나가지고 민주당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박주민이가 TF팀장이 됐었고 당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천을 통해서 걔네 그 지역 진영에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부정선 건너편 다 탈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6년째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네? 저도 솔직히 제가 계속 싸워가지고 그들과 싸우는 것도 거의 뭐 한계이지 뭐 지금 부닥친 상황인데 저도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걸 왜 이 싸움을 나 혼자 해야 되지 이 싸움을. 결국은 국민의힘 당원들 구하는 건데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책임이 져야죠. 최소한 지금 대변인직이 좀 물러났다 그래도 박정호 의원이면은 난 모르지 않다 뭐 설마 박정호 의원도 부정선 건너편 빠지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있겠습니까? 네?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정치인의 책임 있게 나서야지 지도자가. 네? 어떻게 그 자기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게 거짓에 빠져있는데 왜 그럼 모른 척 반반하면 합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상의드려서 의원하고 통화하실 말씀 드릴게요. 그걸 만약에 진짜 제가 이제 이게 저도 솔직히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는데 그게 안 되면 제가 앞에서 집회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치롭고 박정호 의원한테 솔직히 공개적으로 책임을 솔직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네? 엄연히 뭐 원주 같은 경우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알만 사람도 아는데 저도 20년 가까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제가 박정호 의원인데 이것도 제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네? 진짜 도덕적인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걸고 나오게 되면은 저는 정식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박정호 의원한테 책임을 묻게 되면은 이 도덕적으로 이제 치명상을 받아요. 아니 그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주는 게 아니라 네. 당에서 어떤 뭐 조충이 있어야 되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얘기를 해서 그걸 뭐 공유화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당 차원에서 어떤 뭐 조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개인은 국회의원의 생각을 갖고 뭐 한다? 아니 국회의원이 결국 당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 입장을 하려면 누군가 뭐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바뀌는 거지. 전부 다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는 그래. 막 과거에 이제 탄핵 세력들이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저 주축으로 있다 보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네? 우리 탄핵 무효를 외치던 국민의 민심이 부정선거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자기네들은 이제 탄핵이라는 그 늪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방치하고 싶다고 난 이해는 해요. 걔네 입장은. 하지만 이거는 이미 뭐 탄핵강은 이미 건너갔고 박근혜 대통령 나온 시점이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했고 네? 사과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당이 건너갔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 총선이에요 이제는. 진짜 내년 총선에서 이걸 정말 앞선을 거두지 못하면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런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이거 풀지 못하고 내년 총선 맞이한다 완전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네? 진짜 못 이겨요. 태장동은 거기 한약방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정말 지식층이고 의식 있는 분인데 완전히 거기 매몰되어 계신 거예요. 그분을 3시간을 내가 설득해가지고 돌이키게 했어요. 네? 지금 그런 당원들은 나중에 두고 보세요. 나중에 이거 국민의힘에서 하다못해 뭐 박정호 의원도 뻔히 이게 거짓인 줄 알면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거 당원들이 알게 되면 그에 대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에 대한 배신감은. 이건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정치인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네? 좀 여기 도 의원님, 의원님 잘 아시잖아.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인 거. 네, 투개표 부정선거요. 그러니까 투개표 뭐 민경욱이가 외치는 거 있잖아요. 부정선거.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도 그 글 쓰고 하셨답니다. 거짓이라고. 누가? 아니 투개표 부정선거. 예. 그 민경우가 얘기하는 가짜 투표용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투표용 바꿔치기 하고 뭐 예. 집어넣어 주장하는 놈들. 예? 그 나와서 없잖아. 다 거짓말 완전 거짓말이죠. 명백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제 그게 보니까 인터넷에 뭐 짜집기잖아. 어떻게 보면 다 짜집기죠. 증거가 다 조작된 거죠. 조작되거나 그런 식으로 예. 다 올리면 안 되고 신뢰도가 없으니까 물론 일부 신뢰도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지 이제 같은 거 그 비닐봉지에다가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 상황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 거기에 사무총장 그 사람들이 책임을 졌던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황교안 그 양반도 웃기는 게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게 진짜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게 부정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규재 그 지원문 대표는 물러났지만 그분 아이가 부정선거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야.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는 있어요. 있었어.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투표지 바꿔치기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진짜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언론에 의한 이제 그 편파 왜곡 보도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종사원 중에서 있죠. 불순한 놈들도 있죠. 그 전교조 친구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는 우리가 선생들도 전교조 선생들이 거의 다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걸 지적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는 왜냐면은 알다시피 공직선거법에도 투개표 선거 관리하는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 공무원, 교사, 그리고 은행원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도 전공도에 가입돼 있지. 민주노총 산하지. 교사들도 정교조 가입하면 민주노총 산하지. 민주노총이 어떤 집단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민주노총이 지령을 받는 놈들이 선거 관리에 곳곳에 배치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말 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고요 이걸. 사실 이런 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 공론화시켜서 실제는 정말 이거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언론 노조를 그 결성해가 이놈들 민주노총 산하에 있잖아.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아마 경험해봤으면 모르겠지만은 알잖아요. 우리 쪽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비리가 발생해야 많이 대서특별을 해. 근데 민주당 쪽에서 분명히 명백한 비리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냐가 한 줄로 나가는 거 보도를 안 하거나 회피하는 이건 내가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 기자들, MBC의 그 차성 그놈들이 MBC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나한테 지금 그 정말 다 잡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선거 때만 되면 선관위 가가지고 내가 언론의 그 편파 보도에 대해서 내가 강력하게 내가 항의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가 이런 문제점들이에요. 이런 문제점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된 그 분열성을 묻혀가지고 정말 다뤄야 될 거 하나도 못 다루고 있어요. 이럴 때면 내년 지방선거, 아니 내년 총선들 진짜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날지 몰라요. 왜? 민노총이 지령이라면 진짜 투표 관리하는 그 개념들이 다 그럼 받고 있는데? 그 지령을 받고 있고 하다못해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선관위 하고 참관위까지 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면은 어떻게 추정이 진짜 모른다니까. 그게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 투개표 분열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부정선거에 둔감해져 있어. 하도 이제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 전체를 가짜 투표 집어넣기 이렇게 여기 매몰돼 있다 보니까 아니 뭐 한두 장 바꿔치기에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고 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네? 실제는 투표용지 한 장만 가짜 투표지 집어넣었다 걸려도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에 매몰돼 있으면은 진짜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뚱감해진다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그 내년 총선에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장담 못해요. 왜 이거 감시를 못해. 엉뚱한 데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빠지는 사람도 아니 어차피 뭐 투표 다 해봐야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데 네? 뭐 참관인데 제대로 참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난 왜냐면 이런 문제들을 내가 선관위에 가가지고 중앙선관위 가가지고 내가 여러 차례 따지고 항의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남도 항변을 해. 근데 그 사람 항변이 나 일리가 있다고 봐. 왜? 선거에는 상방이 있는데 네? 항상 부정선거를 주장한 진영에서 피해를 보더라. 선거에서. 그래서 자기 진영에서 유권자들이 부정에 빠져있으면 그 정당에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이지 부정선거에 빠진 일을 교육하는 거는 어차피 참관인도 정당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참관인 교육하는 건 정당의 몫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다행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외면하고 있어 지금.
그럼 이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렇게 말한 거든 난 일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나도 한 발 물러섰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이걸 공론화 시키셔야 됩니다. 당 차원에서. 저거 안 되면 그냥 TF팀만 꾸리면 돼. 예? 그럼 모르면 전문가들 뭐 저를 불러주든 아니면 저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 중앙선관위 협조를 받고 물론 저도 관여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20년 동안 몇 선거들을 감시해왔기 때문에 실물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어떻게 그지 선동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배춧잎 투표용지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배춧잎 투표용지. 근데 배춧잎 투표용지라는 거 그거는 실제 진짜 투표용지가 맞더라고요. 제가 QR코드 찍어 보니까 1년 보고 나와 정확하게. 그럼 이 진짜 투표용지가 맞아. 그런데 이게 왜 투표하면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근데 이번에 대법원 이제 판결문을 보니까 이 배출 투표용지 관련돼 가지고 이거 투표관리관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에 물어보니 투표관리가 기억이 안 난다.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걸 자기는 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진술했다면서 그냥 넘어가 버렸다고요.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투표관리관 그놈의 부정이 생깁니다. 네? 그렇게 실무에서 모르겠는데 사전투표소에서 이제 투표용지 뽑다 보면 잘못 나온 경우가 있어요.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그걸 투표관리관한테 보여주고 잘못이 출력됐습니다. 왜냐면 이 유권자가 누가 가져가냐고. 거기에 배추인 밑에 게 그 비례대표 그 글자가 인쇄됐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붙어 나오는 비례대표는 머리가 없는데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머리가 없는데 그걸 유권자 주면 유권자가 받겠냐고요. 어떤 투표용지인지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투표관리관에 가져가면은 이거 잘못 이제 그 출력된 거, 실수를 출력된 거, 이거 기록부에다 기재를 하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따로 봉투를 보관을 해요. 보관하고 새로 재출력해서 유권자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유권자에 줬을 거야. 근데 이 투표관리관 이놈이 우리를 교란할 목적으로 이걸 의도적으로 돈 찍어서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투표함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투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개표소에서 알잖아요. 하면은 개표소 아니지. 그 사전투표용지니까 선관위죠. 선관위로 가져가니까 선관위에서 다 기록이 다 남아요. 근데 그건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 저도 이제 해당 그 선관위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명백한 걔네들이 조작을, 우리 애국진영이 부정성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를 교란할 목적으로 민노총이 어떤 지령을 받고 그 투표관리관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럼 사실 그 투표관리관 그놈을 우리 정당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돼. 명백하게 이거는 범죄이거든요. 정감죄거든. 네? 근데 이거는 충분히 조사 가능해. 왜? 투표용지에 출력했던 사람은 명단 다 있으니까 선관위에. 그 사람들, 그 학생들, 아르바이트생 다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 투표용지 출력할 때 이런 거 나온 거 있어, 없어? 하면요, 나온다니까. 이건 얼마든지 조사 가능한 거야. 그런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놈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관리관 그놈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그 배추잎 투표용지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인쇄해서 들어오느라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쇄물이 증거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니까 정작 조사해야 될 거 조사 안 하고 처벌해도 처벌 안 하고 이게 그냥 묻혀가 버린 거야,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거 사실 정당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그놈을 고발해야 돼요. 네? 그리고 관할 그 선관위, 거기 그 연수구 선관위, 그게 책임 크고 왜? 걔네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거든. 이 배추잎 투표용지가 나올 수 없다는 걸. 그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정식이 투표용지가 확인이 됐으면은 투표관리관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 투표소에 참여했던 거기에 투표용지 출력부터 해가지고 관여했던 한 예일 때면 되겠지. 상관인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다고요. 내가 이제 연수구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런 그 명백한 투표 정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덮여져 가버리니 당장 내년 총선에 진짜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나는 지금 솔직히 나 고민을 하다가 내가 계속 거리에서나 집회도 하고 국민 앞에 당사 앞에 가가지고 해도 아니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지. 왜? 언론에는 언론 노자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도되지면 어차피 국민의힘에 어차피 유익한 거죠. 네? 그럼 그놈들 안 하지. 또 국민의힘 관심을 갖나? 또 안 가죠. 뭐 탄핵 이런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또 뭐 개인을 또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국민의힘을 어쨌든 위한 부분이고 나는 진짜 내년 총선 진짜 이거 모든 게 사활이 걸렸어. 좌익 진영에서도 내년 총선에 모든 그 걔는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네는 이기려고 할 거예요. 거기는 어떤 부정선거가 가미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걸 민경우이가 버젓이 과거에 그 김어준가 만들었던 더 플랜이 그대로 아주작이에요. 네?
더 플랜을 보고 지금 저놈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똑같아. 그냥 판박이야. 나와가 출연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네? 왜 그걸 가만히 대고 방관하냐고, 방관. 그것도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그냥 박정희 그때 책임은 크다고 봐. 지금은 대변인 아닌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전에 수석 대변인으로서 그 영향은 충분히 있잖아요. 당을 구할 수 있는 얼마나 영향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강원도당에 상의해 보셨어요? 아니요, 강원도당에는 제가 아직 얘기 안 해봤죠. 그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럼 많이 말씀드립니다. 지역 의원이니까. 어떤 것처럼 개인의 어떤 지금 박정희님이 조심스러운 게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개변을 박정희 개인의 얘기를 하셔도 당의 어떤 흐름이라 얘기를 하고 다들 언론 프레이가 되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당을 얘기했더니 도당이 어차피 유상범 위원장이 강원도당 위원장이시잖아요. 거기가 뭐 얘기를 좀 해보셔서 아니, 같이 공론화 시키는 가셔야지. 아니 개개인을 찾아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일단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 원주 갑에 소속돼 있고 나저 여기 지역 유권자로서 나도 한 표 인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차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박정희 의원이에요. 박정희 의원이 나서는 게 맞죠. 박정희 의원이 당연히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그 어찌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봐. 자기 지역구에 어떤 시민단체가 어쨌든 이런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네? 그 사실관계는 만약에 박정희 의원도 뭐 긴가민가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제가 진짜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 보거든요. 당연히 거짓이라는 걸 나 알고 있을 거라 보거든. 그럼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정치 결정의 문제죠. 박정희 의원이 뭐 도당에 얘기해서 도당 같이 협력해서 나서든지 아니면 중앙당에 얘기해가지고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든지 뭐 1차는 이제 원주에서 먼저 목소리 낼 필요도 있는 거고. 저는 이걸 어차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제가 이걸 기자회견해가지고 어찌 보면 모양새가 좀 뭐 좌파진에서 봤을 때는 썩 나쁜 건 아니지. 원주는 또 원창무기가 또 이게 또 나올 텐데. 네? 원창무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개의 빌미가 될 수도 있죠. 어차피 제가 나설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내가 박정희 의원이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내년 맞죠? 내년 총선에서도 당연히 이기려고 원하기 때문에 괜히 이제 제가 지금 제가 이거 묻게 되면 진짜 이거는 도덕적인 치명상입니다. 단순히 정말 이거는 긴가민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솔직히 그냥 바로 집회를 좀 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제가 좀 먼저 찾아온 건데 네? 한번 꼭 좀 말씀해서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사실 전혀 공문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한번 꼭 얘기하셔가지고 이건 당 차원에서라도 아니 도당이 먼저 시작하든 자리만 만들어주세요. 정 안 되면은 진짜 만약에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거짓이나 말한다고 안 받아들여. 그래서 저놈들이 국민한테 정신 못 차린다면서 아니 그런 짓들 할 놈들이 100%거든요. 100%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TF팀을 꾸려가지고 하든지 만약 그게 당장 예의치 못하다면은 도당 차원에서도 예의치 못하다 원주만이라도 원주에는 유권자도 벗어나게끔 원주는 박정희 의원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원주에서 박정희 의원이 당 교육 차원 이제 당원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당원 교육 자리를 만드시라고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나가가지고 모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하고서 이제 그들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공천의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럴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그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들보다 맞서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박정희 의원이 목소리 낸다고 민경우나 걔네들이 깜빡이 이제 숙이고 들어올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원주에서라도 당원교육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은 최소한 그러면 박정희 의원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진짜 오늘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자당의 당원들이 지금까지 외면했던 건 도제 시대를 지금이라도 어쨌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 잡는 데에 먼저 나섰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박정희 의원은 나중에 정말 이거는 엄청난 큰 힘이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제가 바라는 거는 일단 그겁니다. 도당 차원 이걸 기다릴 게 아니라 원주에서 어쨌든 원주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원주에 있는 당원들 그들만이라도 먼저 구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청의 자리를 원주 차원에서라도 이뤄달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무작정 저도 기다릴 수는 없어서 어쨌든 그에 대한 좀 어쨌든 회신은 수요일까지는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금요일 내려오세요. 지금
저희 지금 저희 11시 일정 나가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여기서 공부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까지 예. 이번 주 뭐 토요일까지 해서 저한테 회신을 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난 뭐 나설 생각이 없다. 나는 뭐 나설 여력이 안 된다는 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나설 수밖에. 그래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지만 박정호 의원을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런 방법이라도 예. 아니면 이제 그 원주 차원에서 도당 차원에서 안 되면 원주 차원에서라도 그런 공청회 자체적인 공청회를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에 대해서 빨리 내가 저도 준비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뭐 국민을 내려오시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말씀 나누고 또 이때 약속 있어갖고 아니 정말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저 월드컵 되시는 분들이에요 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거는 10명 이제 모임을 가잖아요. 10명이면 7, 8명이 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정선생 뭐 같이 있다 보면 알잖아요. 말을 꺼내려면 그냥 막 도망가고 뭐 그런 얘기니까 말을 할줄 지금 모르니까 저희 애먹어. 사무실에 그 언로 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입당하시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선거 때문에 감시해갖고 입당하신 분들 어르신들 꽤 많이 여러 분 부정선거, 계시는데 예. 답답해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한테 일일이 내 대변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얘기하게 되면 곧 박정호 의원 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힘든 말 거예요. 못해요. 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박정호 의원님 어쨌든 선거 때 이제 참관이나 하는데도 뭐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그건 뭐 알아야지. 도당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관인. 네? 도당 차원에서 참관인들은 교육을 따로 했잖아요. 해요 하기는. 해죠. 한 번도 못 봤는데. 안 해요. 이 도당에서 우리 중앙 당협에서 참관인들은 도당에서는 선관위에서 하는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참관위가 한 번씩 교육은 그건 제대로 교육 안 합니다. 제대로 교육 안 해요. 뭘 그 시스템 이제 투개표 시스템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걔네들은 전자개표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아직 사람들이 이제 뭐 전자개표, 그러니까 전자개표 말 수개표 가야 된다 이런 미친 소리들을 지금 온 사람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수개표인데 이해를 못 한다는 게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면은 이게 우리 과거에 장파 진영에서도 이게 다 빠져나왔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개표 상표. 그 하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도 이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은 수개표구나. 걔네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우리 진영에서는 지금도 전자개표로 얘기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않고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참관이 뭐 배치를 해요. 엉뚱한 데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감춰야 될 걸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어쨌든 뭐 충분히 전달됐죠. 네, 무슨 저는 다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저 의원님의 어떤 그 생각이 어쨌든 판단 여부에 따라서 이제 어차피 뭐 의원님 저를 뭐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제가 활동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차라리 이제 내가 박정호 의원을 차라리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든 집회를 하든 이렇게 지역에 이제 이슈화시키게 되면은 뭐 원창무 기자 써먹겠지 뭐 오히려 그렇게 했어라도 국민의힘을 채찍질 했어야 이게 좀 나서게 할 것인가 좀 그런 어찌 보면 박정호 의원 다시 한번 희생양이 될 수 있죠. 그래 되면은 근데 솔직히 그거는 내 마음은 원치도 않아요. 그렇게 되기는 박정호 의원은 충분히 그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이런 일에 정말 먼저 좀 나서주시면 저는 자리만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면 이게 뭐 도당이나 중앙당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원주에 있는 당원들조차도 좀 그렇다는 거 꼭 좀 부탁드릴게요.